BBIG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바이오, 안녕하세요. 미래세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김형우 팀장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 고객분과 함께하는 투자 세미나에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인 만큼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미래의 투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로 오늘이죠. 10월 7일 상장한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 상품 안내 드리겠습니다. BBIG는 배터리의 B, 바이오의 B, 인터넷의 I, 게임의 G를 합한 말로 타이거 KRX BBIG K-뉴딜 시리즈는 총 5종목입니다. BBIG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과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각 산업을 추종하는 4개의 상품 총 5개입니다. 제가 편의상 전체 지수를 추종한 상품을 상위 지수, 각 섹터별 지수 상품을 하위 지수로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빵이 있다면 한국에는 BBIG가 있는데요. 사실 BBIG 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주목받게 된 산업은 아니고 또 일시적 현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을 이끄는 성장 주도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BIG, 즉 친환경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바이오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산업은 혁신을 거듭하며 삶의 편의를 증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하게 된 시대에 BBIG 산업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 상품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고요. 하위 지수인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4가지 섹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IG K-뉴딜 ETF는 성장 산업 4개 섹터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데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원리와 BBIG 각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는 커지는 파이에 주목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바이오는 헬스케어만한 성장 섹터 또 있을까, 또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인터넷, 그리고 최근 BBIG로 재조정되고 있는 게임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IG는 직관성이 핵심인데요. 섹터, 즉 산업 구성으로 분화, 구성 종목으로 분화,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BBIG는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에 신문과 인터넷에 투자 관련 용어 중 가장 많이 기사화된 단어가 되는데요. 일반 대중들도 익숙한 용어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어쩌면 투자업계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보름 전에 몇몇 고객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HTS에 타이거 BBIG ETF가 조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광고 기사가 워낙 많다 보니 타이거 BBIG K-뉴딜 ETF가 이미 상품이 출시된 것으로 아는 고객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이 바로 오늘 10월 7일 상장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표주로 구성된 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3가지인데요. 편입 섹터, 편입 종목을 살펴보면 우선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두 번째로 몸집을 키워가면서 핵심 주도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한국판 뉴딜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뉴딜 프로젝트로 이제 성장 모멘텀에 정책 모멘텀이 더해진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째, 성장 모멘텀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은 핵심 기업들의 실적 성장입니다. 한국의 GDP는 작년 대비 코로나 때문에 역성장하고 있죠. 물론 OECD 국가 중에 2위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BBIG 기업들은 탁월한 영업이익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도 좋았는데요.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2.3배 이상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년도에는 마이너스였는데요. 올해 같은 분기에는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보여주었고요. 셀트리온이나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 다른 신성장 기업들도 차별화된 실적으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경쟁력을 갖춘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인데요. 앞서 실적을 바탕으로 BBIG에 속한 우량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며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BBIG K-뉴딜 ETF는 각 섹터의 시가총액 상위 3종목 집중 투자하는데요. 가령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조에서 올해 8월 53조로 시총 3위로 올랐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작년 23조에서 올해 52조, 셀트리온,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크게 몸집이 늘어나면서 2위인 SK바이오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BIG K뉴딜 상위지수에 속한 12개 기업의 합산 시총은 약 320조에 육박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는 기업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몸집만 큰 게 아니고 기업의 질적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성장률이 남다릅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은 2분기 기준으로 보면 6.7%에 불과한 반면 배터리 섹터의 LG화학 같은 경우 42.8%, 삼성 SDI 같은 경우 21.3%에 됩니다.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7%, 인터넷 카카오 21.7%, 게임 대표주인 넷마블은 20.5%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BBIG 각 섹터별 시총 상위주들은 성적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업종 대표 성장 주도주의 성격을 확실히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적 모멘텀 부분인데 이제 정책 모멘텀이 더해져서 정부는 2020년 7월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BIG 산업과 기업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에 20조, 그 다음에 데이터댐이나 지능형 AI 정보 구축에 5G, AI, 클라우드 디지털 신기술에 각 18조와 9.7조를 합하여서 총 27조를 투입합니다. 핵심 산업과 기업에 향후 5년 동안 160조 원,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BBIG 뉴딜 산업과 기업에 예상이 됩니다. BBIG K뉴딜 상품 구성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배터리의 3종목, 바이오의 3종목, 인터넷의 3종목, 게임 3종목, 총 12종목의 12분의 1씩 동일 가중으로 투자합니다. 한간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50조 이상인 배터리 기업과 더 작은 규모의 게임 기업이 동일 비중으로 투자됨에 따라서 혹시 시장 왜곡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2개 시총이 325조고 시가총액의 20% 육박하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거는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ETF 구성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큰 종목을 편입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하고 동일하게 투자하는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특정 종목, 특정 섹터의 상승과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상장한 BBIG ETF 상위 지수 ETF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으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 측면에서는 네 가지 성장 주도 섹터의 성장을 골고루 취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의 상위 3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각 섹터 상위 주도주 3개로 가져가게 되면서 필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섹터를 4개 섹터로 안분 배분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앞서 오늘의 세미나의 핵심 포인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구성된 기업은 매년 2월, 8월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바뀌게 됩니다. 각 하이 섹터별 편입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바이오의 SK 바이오팜과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터넷 기업의 더 좋은 비전, 카카오와 네이버, 게임의 넷마블과 퍼비스, NC 소프트 기업 12종목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 지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지수는 방금 설명드린 상위 지수 구성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하이 지수는 각 산업별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에 각 25%씩 동일 가중으로 총 75%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각 하이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4등부터 10등까지 총 7종목에 대해서는 나머지 25%를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면서 상위 주도주 비율은 75%로 높이면서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성장을 골고루 나눠가고 하위 종목 같은 경우는 잘하는 종목을 더 담아서 추가 수익, 즉 알파를 내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BBI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확실한 차별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른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동반되는데요. 향후 시장이 기맞추기 시장으로 가면서 하이 섹터나 시장 전체가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주도주가 더 큰 상승을 이룰 것인지 시장에 관심이 가는데요. 앞으로 섹터별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전히 시장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BBIG 각 섹터에 여전히 머물러서 투자해야 할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입니다. 2차전지 몇 가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2차전지는 1차전지에 비해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전기화학셀로 구성된 배터리를 의미하는데요. 2차전지는 일회용 배터리보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교체를 여러 번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총 소요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스마트워치나 패드, 가전기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이해하는 핵심 키는 2차전지 기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같은 부피에 얼마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소위 밀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밀도를 높이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배터리 산업이 폭발 우려 때문에 실제로 폭발이 심상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도 좀 더딘데다가 가격도 정체되어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가 선발기업을 추월하기 어려운 문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전지의 기술 장벽 때문인데요. 우리가 BBIG에서 상위 주도주로 압축해서 투자해야 할 이유가 선발업체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IT 이후에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수요의 3분의 1, 즉 34.5% 정도가 국내 대형 3사가 차지하면서 현재도 글로벌 1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향후 10수년 이상 지속될 큰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50% 정도를 현재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년대 이 비중은 70%그 이상 상회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곧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침투율은 약 3%인데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자동차 100대가 팔릴 때 3대 정도 팔린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의 친환경 정책으로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유럽이 친환경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친환경 기술이야말로 향후 유럽이 갖춰가야 할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만들어온 이런 전기차 시장에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또 한국의 현대차, 이런 기존 왕성차 업체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심지어는 5년 후 테슬라를 상회하는 양적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LG화학과 같은 국대 배터리 3사는 유럽 현지에 공장을 짓고 10년 이상 장기 고객 관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럽의 친환경 정책의 핵심 수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향후 추산에 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 성장하여 25% 성장은 굉장한 성장률입니다. 이 성장률을 바탕으로 27년, 그러니까 향후 2027년에 소위 1등, 한국 1등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약 169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상이 상회되는 게 확실한 걸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약 182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BBIG에 포함된 배터리 상위 3사의 현재까지 누적 수주 규모가 합쳐보면 약 260조에 이르는데요. 우리 정부 예산이 올해 522조, 그래서 한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향후 자동차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이들 산업군은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해야 될 성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 분야의 확실한 주도주의인 건 분명하지만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BMW, 현대차 등 기존 완성차 업체가 더 키워줄 배터리 시장 규모의 확장에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리서치 회사인 SNE에 따르면 친환경차 판매는 향후 10년간 매년 2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테슬라 배터리 영향이라는 제목인데요. 실제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보여준 확실한 사실 하나는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내가 탈 수 있는 다음 차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나 가능성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팬데믹으로 기존 완성차 업체가 어떻게 보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레코드를 연속 갱신해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 이 배터리 데이에서 얻는 시사점은 배터리 산업은 어떤 뉴스도 호재로 연결될 만큼 이 산업은 제로섬 게임이라기보다는 누가 생산해서 누구의 어떤 파일을 뺏어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라기보다는 파일을 키우는 산업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산업은 테슬라가 이끌어가고 있고 기존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제조 원가의 40%를 넘는 배터리 원가를 테슬라는 향후 5년 동안 50%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 3천만 원대의 전기차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LG화학 생산 규모가 100기가와트인데 테슬라는 2년 후에 100기가, 10년 후에는 30배 이상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과연 테슬라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도전적인 생산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게 저희가 봐야 될 목표인 키포인트인데요. 시장이 우려와는 다르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국내 배터리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확실한 거는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3% 정도 수준인데 가격이 만약
3천만 원대로 인하가 된다면 향후 5년 내 침투율은 10%, 15%뭐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누구의 배터리를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 답은 국내 배터리가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테슬라의 공격적인 생산 목표는 벤츠나 아우디,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얘기한 기술이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개발을 했거나 개발할 기술이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배터리 기술 장벽이 가장 높은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발업체들의 선전이 여전히 예상이 된다. 또 실제로 시장은 테슬라의 노하우와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기술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테슬라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배터리 산업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데는 핵심 원인은 원가 절감을 둘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 공장을 중국에 세우면서 계속적인 가격 인하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4천만 원대 후반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중국 내 프리미엄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고, 사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긴장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인데, 이 그래프는 르노의 조이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코로나 이후에 7월, 8월, 9월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이 발표하고 있는 명목상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자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테슬라가 점차 잠식하고 있는 벤츠나 아우디 이런 프리미엄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리더이면서 테슬라가 잘할수록 기존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전기차 시장을 뒷받침하는 배터리 산업의 파이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대형주, 그러니까 BBIG에서 상위 3개 주에 집중 투자해야 되냐 라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시는 표는 글로벌에서 탑4 배터리 업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기술 장벽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잘하는 기업에게 더 우호적인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중국의 업체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면 약간의 기우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재 양산 기술 축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많은 중국 업체들이 2016년 이후부터 뛰어들었는데, 2016년 200개 업체에서 올해 20개사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중국 내에서도 과점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크고 잘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산업이 곧 배터리 산업이라는 거고요. 향후도 또 보시면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에도 선발업체와 후발업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위업체들이 좋은 수주를 다 가져가고 있고, 그 수주를 기반으로 생산 설비를 빠르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후발업체가 지금에 와서 기술을 축적하고 수주를 받아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고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글로벌 1등 회사인 LG화학을 보면 글로벌에서 2위가 중국의 CATL입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 또 생산 설비 규모면, 그리고 향후 추이도 보면 LG화학이 훨씬 좋은 회사라는 게 분명히 되는데요.
반면에 시총은 CATL이 훨씬 큰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LG화학은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1위 다운 이상을 더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화학의 배터리 분야, 물적 분야가 이슈인데요. 정리해보면 물적 분할은 올해 12월 말 주총에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고, 주총 이후에 향후 1년,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 IPO가 되더라도 예상이 되는데, LG화학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LG화학은 궁극적으로 IPO를 통해 선발업체로서 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현재도 수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설비 증설이 필요한데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3조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IPO를 통해서 자금 할부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라는 신장단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잘하고 있다고 해서 꼭 향후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도전, 그리고 또 다양한 변수에 노출될 것인데, LG화학이나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더욱 안정성을 높여서 후발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큰 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BBIG 상위 지수에는 주로 완성업체인 배터리 셀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25%, 25%, 25%, 총 75%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시총 유동시가총액 비율로 총 4등부터 10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RX 2차전지 KDD 하위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소재산업, 장비산업, 셀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체를 포진하고 있고, 올해 10월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실적 흐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유한 산업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바이오 시뮬러, 신약 개발, 이런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이렇게 큰 기업들, 또 손이 굵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줄곧 출연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은 흔히 고릴라 게임에 비유가 됩니다. 바이오 게임이 시작할 때는 이 원숭이인지 고릴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큰 상황이면 이 기업이 고릴라인지 분명해지는데요. 그래서 바이오만큼 상위 섹터, 상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R&D에 높은 비용이 들고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우량주로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산업이 곧 바이오 산업입니다. OECD에 따르면 국가별 헬스케어 지출 성장률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고령화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복제약, 희귀의약품, 처방약 시장이 자연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비드-19을 계기로 국가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뉴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 상위 우량 기업들의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내 제약 바이오 시가총액이 10년 전에는 1%에서 현재 9%로 확실히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위상이 달라졌고요. 코스닥 상위 7기업 중에 6개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섹터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R&D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표는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업체가 글로벌 빅파마, 글로벌에서 글로벌 다국제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케이스들을 나열한 건데요. 예전에는 3년에 한 건씩 있다가 2015년 한미약품이 4건의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고, 2019년에는 유한양행도 두 단위 기술 이전을 3건을 했습니다. 파트너 사이인 빅파마들도 중하이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이고, 한국 이들 기업들을
한국 바이오 제약사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매우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기술 이전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규모,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향상되는 R&D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는 기술 이전으로 끝났다고 하면 올해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품 출시까지 이어진 첫 해라는 점입니다. SK 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 출시되었는데 빅파마한테 넘긴 게 아니라 SK 바이오팜이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약이라는 점입니다. 이 약은 임상 2상, 또 3상에서 좋은 결과가 좋았고 또 경쟁약품 대비 훨씬 뛰어난 효능도 입증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판매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국내에서 생산한 신약을 미국에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이오 시뮬러, 즉 복제약 부분인데요. 복제약 부분은 우리나라 업체가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프는 셀트리온의 대표적인 암치료제이죠. 복제약인 램시마, 트룩시마의 어떤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유럽 시장에 램시마 같은 경우는 57%, 트룩시마는 약 40%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오리지널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뮬러에서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이오 CMO, 위탁 생산 부분입니다.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가 글로벌에서 1등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위탁 생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 증설을 또 했죠. 생산 가능 규모를 62만 리터로 확장을 해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2위인 베링거 인겔하임과 더 큰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이오 위탁 생산 산업은 오른쪽에 보시면 연평균 15%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배경은 앞서 말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아웃소싱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바이오 제약의 제조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계속 커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의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이렇게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매출이 2022년까지 18.8%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또 주목할 만한데요. 약 2배, 53%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의 경우 제3공장 가동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 트록시마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신제품 경쟁력이 그 배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여타 산업과는 다르게 바이오 산업에는 확실한 수혜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존 치료제 여러 가지 했는데 코로나19의 치료 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 판명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이 더 주력하고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가 앞당겨지고 있고 셀트리온이 발표한 목표에 따르면 12월에 임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생산에 있어서 미국, 유럽, 스위스 등 글로벌 제약사가 이미 생산을 돌입하였고 돌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 개발을 한다면 이 개발된 상품을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가 위탁 생산을 의뢰할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기고 있는데 그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실적을 보시면 점증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보면 이 분야의 CMO는 쇼티지, 즉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확실한 수혜를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가도 좋았습니다. 이제 CJN의 주가 추이와 이제 분석 장비의 수출이나 규모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CJN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가도 좋았고 수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오 기업 10개의 리스트입니다. 상위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5%씩 총 75% 동일 가중이고요. 하위 4등부터 10등까지 7종목에는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나머지 25%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좋은 기업보다는 나쁜 기업이 많은데요. 2018년, 2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상승 사이클에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2년 전에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2년 전과 달라진 점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년 전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일상 2상을 마치고 임상 3상에서 성공 확률이 50%인데요. 이렇게 높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거의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당시의 실패를 성장통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된 바이오 업체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2년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입니다. 사실 올해 가장 성장한 산업이면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기업들이 바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업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성장이 바로 그걸 대변하는데요. 사람들은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면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주는 기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만나지 못한다 라기보다는 디지털로 만난다. 그래서 디지털 컨택트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데이터 소비는 이전에 비해 월등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같은 이 IT 인프라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업체는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산업은 생활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끄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1946년부터 1964년생을 소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쇼핑 장소와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설문에 이런 베이비 붐 세대가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는 이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더 많은, 더 높게, 더 밀접하게 접촉점을 확대하고 있다. 그 전환점을 코로나19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과 한국이 좀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시장의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견고한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58%, 다음이 6.8%,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의 MAU, 즉 매월 활성 사용자들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확인된 수치로는 약 4,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점유율, 또 고객
고객 확보는 뭐 전자상거래나 게임, 뱅킹, 뭐 포털 광고, 다양한 산업을 드나들면서 다양한 인터넷 사업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됩니다.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 ETF 하이 지수 리스트인데요. 뭐 도전 비지온, 카카오, 네이버가 25%씩 총 75% 동일 가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아래 뭐 KMW와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은 어느 정도는 제가 주가를 확인해 보면 이상에 걸맞지 않은 몸집을 갖고 있다, 뭐 저평가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은 시총 규모 때문에 최근에 7월 이후 9월 초에 BBIG 지수 발표가 있었죠, 거래소에. 그래서 거래소의 BBIG 지수 발표로 가장 큰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 게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신작 게임들을 보면 기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넷마블의 뭐 7개의 대작, 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뭐 이런 게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효자 종목에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 시장은 기존 PC에 의해서 모바일, 뭐 콘솔 이런 게임이 특히 이제 모바일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큰 폭의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뭐 2020년 상반기 게임 소비 지출이 약 43조 정도로 커지고 있고, 코로나가 이게 또 대유행하던 3월 이후에 성장세가 또 가파른 모습인데요. 게임에 대한 관심 증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향후 3년 정도 매년 8% 이상 고성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게임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기도 한데요. 뭐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수입보다는 당연히 수출이 월등히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콘텐츠 산업 수출액 104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성장률도 이전에 비해서 8% 정도 성장을 했고, 콘텐츠 수출액에서 67%를 차지하는 효자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바로 국내 게임 산업인데요. 국내 게임 산업은 이제 VR이나 뭐 클라우드 이런 어떤 4차 산업 혁명을 기술과 융합해서 뭐 오락성, 뭐 창의성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 K 뉴딜 ETF 총 10종목 리스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넷마블, 펄어비스, NC소프트에 각 25%씩 총 75% 동일 가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4등부터 10등까지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잘하는 종목에 알파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총 5개 지수와 이제 코스피 지수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2018년 크게 성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 또는 보합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연말 연초 크게 좀 성장하고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를 크게 꺾이면서 다시 올해 크게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BBIG K 뉴딜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 올해 이전에도 뭐 코스피와는 많은 차별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이후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뭐 가격적으로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8월까지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5.8% 상승한 데 비해서 BBIG K 뉴딜 상위 지수 12종목에 포함된 상위 지수 같은 경우 62% 성장했고, 뭐 BBIG의 성장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은 뭐 투자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가파른 상승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또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4개 섹터별로 더 성장해야 될, 더 투자해야 될, 또 시장에 머물러야 될 이유들을 요약적으로 살펴드렸는데요. 사실 시계를 좀 더 늘려서 2018년 초로 본다면 최근에 가파른 상승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피로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2018년 초로 돌이켜보면 지수상으로는 좀 편안함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BIG 이 섹터 또 산업은 한국 시장 또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ETF 상품 개요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품은 2등급 높은 위험 등급이고 주식형 ETF입니다. 총 보수는 0.40%이고요. 투자 위험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요 투자 위험으로는 원본 손실 위험, 종목 위험, 수적 오차 위험, 지수 추종 위험,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고요. KRX, BBIG 지수를 추종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기초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 그리고 특정 산업의 영향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몇 가지 시장 기사나 뭐 여러 언론상에 보면 몇 가지 오해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KRX BBIG ETF는 한국거래소의 KRX BBIG K뉴딜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여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해당 ETF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민간 뉴딜 펀드의 일종으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와는 무관하다는 점 투자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BBIG ETF는 투자자들이 선호할 만한 성장 주도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컨셉으로 구성된 상품인데요. 최근에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의 힘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